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 놀이터 시즌2 1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 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자기계발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우리는 왜 혼잣말을 할까? 여러분은 평소에 혼잣말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혼잣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원래 혼잣말이 많았는데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혼자 일하고 또 혼자 나와서 살다 보니까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주변 사람들 중에 제 혼잣말을 지적하거나 주의를 주는 경우도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왕왕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 자신도 제 혼잣말에 흠칫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혼잣말의 특징은 누군가와 대화한다기보다 제 생각의 흐름을 중계방송하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뭐 먹지 하는 문제에 생각을 집중하다 보면 저녁에 뭐 먹지? 짬뽕 먹을까? 아, 매운데. 라면 먹을까? 밥 먹어야지. 아, 귀찮은데. 그냥 김밥이나 사 먹자.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이런 느낌으로 웅얼웅얼 혼잣말을 읊조리는 건데요. 간혹 주변에서 제 혼잣말 중에 어떡하지? 라는 말만 듣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뭘 도와주면 되냐고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엔 오히려 아무 생각 없던 제가 더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애청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혼잣말에 스스로 놀라거나 의미 없는 내 혼잣말에 주변 사람들이 반응해서 당황했던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혼잣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사람들은 왜 혼잣말을 할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혼잣말을 한다. 우리는 혼잣말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잣말을 하는 이유는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니야?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인데요. 일종의 선입견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잣말을 자제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내 혼잣말이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 때문이겠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혼잣말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혼잣말은 우리의 선입견과는 달리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혼잣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혼잣말의 다양한 양상. 혼잣말에 대해 정리하다 보니까 일단 혼잣말이 무엇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국어사전에 혼잣말을 검색했는데요. 이런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말을 하는 상대 없이 혼자서 하는 말이라고 말이죠. 그럼 대상 없이 혼자 하는 말은 다 혼잣말인가? 궁금한데요. 사실 우리는 혼자 하는 말을 전부 뭉뚱그려서 혼잣말이라고 표현하지만 혼잣말의 양상을 자세히 파고들면 그 종류가 훨씬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반찬 가게에 가서 어디 보자 하는 별 의미 없는 추임새나 오 맛있다처럼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감탄사가 있고요. 또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튀어나오는 욕설도 혼잣말인데요. 대표적으로 헬스장에서 무거운 중량의 스쿼드를 하다 보면 18소리는 쉽게 나오잖아요. 또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공부 내용을 암기하기 위해 허공을 보며 중얼거리기도 하고요. 복잡한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무의식 중에 입 밖으로 꺼내기도 하고요. 문제 풀이 과정에서 이게 맞나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눈앞에 풀어야 할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혼잣말의 다양한 목적. 혼잣말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았다면 혼잣말에 담긴 의도와 목적도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혼잣말은 목적이나 의도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은연중에 내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은근히 특정 대상이 내 혼잣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6시가 지났는데 아무도 퇴근할 생각을 안 한다면 6시가 넘었네. 퇴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혼잣말로 주변 눈치를 살필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목적과 의도로 혼잣말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혼잣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혼잣말의 이유. 습관적 혼잣말.
혼잣말을 구분해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습관적 혼잣말과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이 듣기를 바라는 혼잣말인데요.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습관적인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왜 혼잣말을 하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는데요. 혼자 놀다 보니 자연스럽게, 머릿속을 정리하기에 좋아서, 생각이나 사고를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어쩌다 보니까 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습관적으로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은 남 들으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위해 혹은 그저 버릇이라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주변에 이런 습관적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대화를 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건데요. 혼잣말을 하는 순간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걸면 중간에 방해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집중이 깨졌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혼잣말의 이유. 타인을 의식한 혼잣말. 습관적 혼잣말과는 달리 특정인을 의식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들리라고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혼잣말은 상대가 못 들으면 못 들은 대로, 들었으면 들은 대로 뭔가 깨닫든지, 눈치를 채든지,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 날 의식해 주던지,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거나 내 생각에 동의해 주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간혹 일이 너무 많이 밀리게 되면 이거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이런 혼잣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변 동료들이 다 착해서 제가 저런 혼잣말을 하면 뭐 도와줄까?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분위기였는데요. 물론 저도 시간 여유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죠. 사회생활은 공짜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타인을 의식한 혼잣말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혼잣말을 존댓말로 하지 않습니다. 또 혼잣말에 격식어를 사용하지도 않는데요. 즉, 혼잣말은 그 형식 자체가 상대가 있는 대화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리 바람직한 대화 예절은 아닌 겁니다. 보통 혼잣말의 형태가 반말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오해를 사기도 딱 좋고요. 혼잣말이라는 형태로 자신의 속내가 상대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의 7가지 심리적 특징. 그럼 구체적으로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주변 사람들의 혼잣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혼잣말에 담긴 심리적 특징을 7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혹시 주변에 특징별로 부합하는 사람이 있는지 떠올리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심리적 특징은 자신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고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걱정과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동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혼잣말이 되고 소리로 나타나면서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일상의 흔한 예인데요. 저는 어머니가 밖에 나오셔서 갑자기 가스불은 껐나? 아이, 껐어. 하며 혼자 고개를 끄덕이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스스로에게 괜찮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혼잣말을 하는 사람의 두 번째 심리적 특징은 자신을 주변에 어필하려 한다는 겁니다. 혼잣말을 커뮤니케이션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어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신을 봐달라고, 간섭해달라고, 상관해달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관심을 원하는 티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SNS에서도 항상 자신을 어필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몸이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주변의 관심을 바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게 서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저의 경우인데요. 머릿속으로 뭔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머릿속에서 명확히 정리되지 못하면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숫자에 관련해서는 목소리로 나오기가 쉽다고 하는데요. 제 경우엔 날짜를 계산할 때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습관이 있습니다. 뭔가 날짜에 관해서는 제 머리를 못 믿는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 이과에 공대 출신인데도 그런 습관은 전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특히 숫자와 관련된 경우엔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무의식적으로 혼잣말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고독감을 없애려 한다는 겁니다. 고독하다는 것은 말할 상대가 없다는 것이고 당연히 누군가와 대화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혼자 산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과 노인일수록 혼잣말이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고립감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혼잣말은 혼자라는 생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인 겁니다.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 다섯 번째는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 마이페이스인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혼잣말이 많다고 하는데요. 마이페이스 성향의 사람은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타입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에게도 이런 마이페이스 성향이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고 일도 혼자 하다 보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제 스스로 내려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상담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마이페이스 성향도 더 강화되어 가는 기분이 듭니다.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 여섯 번째는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지만 자존심이나 창피함에 솔직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괜히 혼잣말이 많아지고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저는 직장 동료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센 편이고 도와달라는 말이 무능해 보인다고 생각했었고요.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민폐라고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저 혼자 어떡하지 하면서 웅얼거리다 보면 동료들이 먼저 다가와서 도와줄까 물어봐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삼 제 직장 생활을 돌아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일들이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 마지막 일곱 번째는 혼잣말은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혼잣말을 하는데 그 효과는 꽤 높다고 합니다. 드라마나 스포츠를 보면서 혼잣말을 하고 게임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쌍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내지르는 소리와 욕설이 우리에게 카타르시스와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취업준비생일 때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강에서 친구와 소주 한잔하고 잔뜩 취해서 그 면접관 얼굴을 떠올리면서 한강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쌍욕을 퍼부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통쾌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시 하라면 엄두가 나지 않아서 못할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그 통쾌함은 제 기억 속에 강렬히 남아 있습니다. 결론. 혼잣말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늘은 혼잣말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원래 혼잣말을 자주 하는 편이라 평소에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 고민이 있었는데요. 심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혼잣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전문가의 말에 새삼 위안이 되었습니다. 혼잣말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특히 혼잣말에 나타나는 심리적 특징을 정리하면서 나도 저렇구나 공감하기도 했고 또 이런 경우도 있구나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도 있었는데요. 혼잣말을 매개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혼잣말에 대한 경험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